자, 9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 자, 1번입니다. 청소차 운전 나오죠? 이 자치사무입니다. 자, 자치사무의 경우에 지금 운전자가 지금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당사자도 직접 벌금 딱지 날아가지만 이 사람을 고용한 해당 지자체도 벌금 딱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2번 풀었죠. 설립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양벌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번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같은 경우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양벌 규정을 근거로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을 처벌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명문 규정이 없어요. 명문 규정이 없고 또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은 범죄 능력도 없고 그래서 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도 안 됩니다. 자, 4번. 만약에 처벌하게 되면 이것은 죄형법정지 위반이잖아요. 4번. 국가유임사무입니다. 말씀드렸죠? 국가유임사무 같은 경우에 해당 지자체는 처벌된다 안 된다? 처벌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공법이 아닙니다. 그냥 국가 기관의 일부로 보는 거죠. 이때는 국가 기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위임받은 사물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양벌 규정에 대한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누가 처벌받는다? 국가가 처벌받는 거죠. 10번입니다. 다음 중 옳게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범죄 능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범죄 능력과 형벌 능력은 달라요. 동그라미. 법인의 범죄 능력은 부정된단 말이죠. 2번. 없는 사단에 대하여 양벌 규정에 대하여 아무런 적용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쵸? 명무 규정이 없으니까요. 이를 처벌하게 되면 죄형법정주의 당연히 위반이죠. 동그라미. 자치사무 나왔네요. 자치사무 같은 경우에는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죠. 그쵸? 동그라미. 법인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 피해자인데요. 업무방해죄 피해자는 되거든요. 근데 가해자는 안 돼요. 범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오죠.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다. 그래서 가해자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 객체는 타인 업무잖아요. 그치? 그 타인 속엔 누가 들어와요? 법인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법인은 업무방해죄 피해자는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삼성전자 가서 깽판 부려봐요. 그럼 삼성전자가 피해자 되는 거잖아요. 11번.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4번. 자, 1번입니다. 자, 법인에게는 범죄 능력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아요. 부인됩니다. 기관 유임 사무 같은 경우에는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어요. 자치사무일 땐 되지만 1인 회사도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책임을 부담하는 수가 있다 했죠. 동그라미. 자, 해산 청산 등기 전에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어요. 근데 그 후에 즉 기소된 이후에 청산 종결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당사자 능력이 상실됩니까? 등기만 경료됐지 실질적으로는 뭐다? 지금 업무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등기가 경료되었다 할지라도 당사자 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재판받기 싫으면 이게 만약에 상실된다 그러면 다 청산 등기 해버리지? 그럼 재판 끝나는데? 그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산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당사자 능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자, 미음번 고발 구비 여부는
개별적으로 논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요? 지금 고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발의 경우에는 형사법에서 배우지만 고소 불가분의 원칙, 친고죄의 경우에 적용되는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2번, 3번 묶어보세요. 전부 다 뭐예요? 1번에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묶고 있습니다. 자,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입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없어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 법인격 없는 사단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 지위에 있다 하여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규정이 없으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3번도 범죄 능력이 없습니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이 범죄 능력이 없듯이 없는 사단도 없어요. 없어요. 처벌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처벌도 안 된단 말이죠. 처벌이 안 되니까 행위자 역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란 말은 야가 처벌이 안 되니까 야도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합병 나왔네요. 합병 같은 경우에 형사 책임은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로서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형사 책임은 승계가 안 돼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엄마 아빠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엄마 아빠가 재판받는 중에 엄마 아빠가 사망하셨다니? 걔는 자식이 대신 재판받습니까? 엄마 아빠가 사망받으면 끝이지. 그쵸? 그러니까 승계가 안 된다니까. 이 범죄 행위나 형사 책임 같은 경우는 재산은 상속되지. 재산은 상속되지만 이 형사 책임은 상속이 안 돼요. 물론 뭐 재산이 상속된다 하더라도 뭐 상속 포기해버리면 상속이 안 되지만. 자, 5번. 영업주 처벌은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해서 지는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이걸 자기 책임이라 합니다.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은 과실 책임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이죠. 자, 무허가 유흥주점 하면 당연히 처벌받죠. 2번 하고 있으면 처벌 안 받습니까? 처벌 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양불 규정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과실 책임서를 취한다 하더라도. 뭐 업주가 알고 있다는 거 아니야. 업주가 무허가인지 아닌지 업주가 몰라요. 업주가 알지. 종업원만 처벌받아? 업주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자, 자수 나왔네. 자수라고 할 때 쫄다구, 즉 직원 등이 자수하였다면 그 효과가 법인에게 미칩니까? 안 미쳐요. 법인에게 미치려면 법인 대표이사들이 와가지고 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직원이 자수하였다 하여 법인에게까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감경이 안 돼요. 대표이사가 와야 돼요. 여기 나오지? 이사급이 와야 돼요. 자, 차주 얘기입니다. 차주가 독립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차량을 직접 운행 관리하면서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차주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탁 계약에 의해서 그 위임을 받아 운행 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도로법에서 정한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된다. 그쵸? 그때 독립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차주에게 그런 지위를 인정해 줍니다. 자, 4번. 법인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범칙행위를 했다면 이 법인도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처한다는 말은 법인에게 형벌 능력이 있구나. 범죄 능력은 없지만 형벌 능력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14번.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갑니다. 1번은 많이 봤죠. 법인은 배임직 주체가 안 된단 말은
범죄 능력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배임죄 주체가 못 되는 거지. 누가 주체가 된다? 자연인. 자연인 사람이 배임죄 주체가 된다. 맞습니다. 자, 2번. 상당한 주의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 했을 때 안에 적용된다. 자기 책임이니까요. 이걸 과실 책임설. 자, 그 밑에 법인격이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죠. 명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4번. 자치사무라고요. 자치사무.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고 별도로 독립한 공법인이기 때문에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됩니다. 처벌됩니다. 틀렸습니다. 그게 뭐라고? 청소차 운전. 15번.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1번. 자, 양벌 규정에 대한 면책 규정이 신설됐어요. 면책 규정이 신설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거야, 불리하게 바뀐 거야? 유리하게 바뀐 거지. 이 면책 조항이 신설됐는데. 그래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국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니까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유리한 것은 소급 적용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신법 적용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된다는 거죠. 자, 그때 행위자에 대하여 부과된 형량을 장인 감경하더라도 법인을 처벌함에 있어서는 장인 감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벌은 달리 될 수 있다니까. 처벌은 달리 할 수 있으니까 누군 이렇게 해주고 누군 이렇게 해줘도 되는 겁니다. 3번. 지정 항만 순찰 기관 임임 사무죠. 그때는 해당 지자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쵸? 청소차 할 땐 처벌되지만 이건 기관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4번. 종속된다 틀렸죠? 전제조건 된다 틀렸고요. 자, 16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양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나오죠?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명시가 되어 아까 앞에서 풀었는데 여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규정이 없다고요. 없기 때문에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에 대한 양벌 규정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앞에서 풀었어요. 자, 또 나왔네. 자기 책임 상당한 풀었고요. 법인의 이사 대표자가 자수했을 때 안에서 요 감경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기본 강의 때 봤죠. 법인이 아닌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하여 그 고용된 약사 명의로 등록하게 해두고 약사가 아닌 종업원을 고용하였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약사가 아닌 자를 고용하면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약사법 위반죄로 걸린 겁니다. 그랬을 때 누가 책임져야 돼? 양벌 규정에 따라서.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약을 팔면 다 이 사람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자기 계산으로 지금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요 사람이 바로 총대를 맨다 이겁니다. 그래서 형사 책임은 요 사람이 총대를 맨다. 그래서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 경영자가 진다 이런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자, 17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자, 이런 견해도 있어요. 요 15년도 경찰 1차 시험 문제에 나온 건데 형사범에 대하여는 부정하고 행정범에 대하여는 긍정하는 견해가 이제 부분적 긍정설이라고 하는 견해인데 이것은 우리 다수설이 아닙니다. 소수설입니다. 소수설. 우리가 이제 범죄 능력을 인정할까 말까 긍정설, 부정설이 있고 그 가운데 절충설인 부분적 긍정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15년도 1차 시험에 요 소수설적 견해가 나왔다는 거죠. 이런 거 다 혹시 출제가 되면 그렇거니 하시고 건너가시면 됩니다. 이런 자주 등장하지 않는 지문이 나왔다고 하면 이건 일단 걸러가고 그냥 들러리 쓰는 지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는 다 알죠. 저는 다 알지만 혹시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일단 건너뛰고 바로바로 다음 판례를 풀게 되면 거기서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2번 풀었죠.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고 자연인 대표기관이 바로 배임죄의 주체가 됩니다. 자, 이거 또 나왔네요. 그치? 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에 대한 양불균 적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4번도 자치사무죠. 청소차 운전. 청소차 운전 같은 경우에는 독립한 별개의 독립된 공법이기 때문에 양불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18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풀었죠? 상당한 주의 관리 감독을 게을리했을 때 하나여 지는 자기 책임, 과실 책임. 풀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임 감독사항의 주의 임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지. 이것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바로 책임주의 위반이죠. 다 했는데. 그 말은 다 했단 말은 과실이 없다는 얘기야. 과실이 없는데 왜 나한테 책임 물리냐? 그건 책임주의 위반 아니냐? 그 뜻입니다. 자치사무 나오죠. 처벌 대상 됩니다. 자치사무일 때는 독립한 공법인이기 때문에. 선임 감독사항에 과실이 있대요. 과실이 있다 했잖아요. 지금 과실이 있다고. 그러면 영업주를 종업원과 똑같이 법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반하죠.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형이 똑같아. 형이. 어떻게 형이 똑같냐? 그치? 반한다고 봐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됐습니다.